안녕하십니까, 김 실장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합격 수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처리 기능사 합격 수기입니다. 저는 원래 4년제 기계 관련학과 출신자고 정보처리 관련 자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전공 관련한 자격이 그게 있으면 됐지. 컴퓨터 관련 자격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이 정도만 있으면 됐지. 이거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러던 중에 지난 2014년도 하루 이틀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십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제게 급히 인력이 필요한데 1년 정도 와서 일해줄 수 없냐는 제안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고용되어 상품 페이지 제작, 고객 응대, 상품 재고 관리 등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개인 사정으로 그 지인의 일을 그만두면서 2016년부터 자격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의 일을 돕기 전에는 약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 지인의 제안으로 약 1년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게 됐고, 일하면서 업무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웹디자인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말에쯤 되어 저희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자격 종목 선택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명색에 4년제 기계 관련학과 출신자인데 그 흔한 기사 자격 하나 없다. 그리고 기껏해야 2005년에 취득한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가 다였고, 최근에 취득한 웹 디자인 기능사는 나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거다. 이 생각에 알아보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전기기사와 정보처리기사. 근데 당시 제 생각은 이랬어요. 저한테 있어서 정보처리 기사는 완전 생 전공이 아니었어요. 완전 생 비전공 분야였고, 오히려 전기 기사가 제게 있어서 제가 배운 전공 분야에 더 가까웠어요. 주변에서 이런 권유도 했었어요. 전기 기사는 취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당신은 정보처리 기사가 취득하기 굉장히 쉽다는 말이 나왔어요. 컴퓨터 공학과 출신자들 사이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취득할 바에 그냥 정보처리 기사 취득이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보다 취득해라, 그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근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내 전공 분야가 아닌데 그걸 왜 취득하자고 공부해? 아니 뭐 전기기사는 전공 분야 자격이라도 되지. 기계과에서 뭐 전자에 대한 이론이라도 배우지. 회로 이론이라도 배우지. 전기기기라도 배우지. 근데 정보처리 기사는 내 전공하고 얼마나 매치된다고? 아니 봐라. 전자계산기 공학이야 그렇다 치자. 근데 기계과에서 운영체제를 배워? 아니 기계과에서는 그래도 발전기 변압기 송배 발전이라도 하지. 아니 뭐 컴퓨터 공학과에서 기계공정법 기계요소 설계 배우는 거랑 뭐가 달라? 게다가 저는요, 그 전부터 전기기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2005년에 최종 졸업한 학교 말고 그 전에 다니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재학할 당시에 전기기사 준비하던 지인이 있었어요. 그 지인이 공부하던 전기기사 책을 보게 됐는데 당시 봐도 굉장히 어렵긴 했어요. 근데 난 응시 자격이 안 돼서 전기기사는 응시할 수 없었는데 나도 충분히 가능하다. 언젠가 2년이 닿으면 전기기사 취득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2015년 당시 시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니면 정기기사는 영영 취득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정기기사로 밀어붙였어요 그냥.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2016년 3회 때 전기산업기사 필기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즈음에서 모든 기능사 필기시험 있잖아요. 현재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식인 CBT 시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그때 응시했던 종목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그거였고, 그래도 웹디자인 기능사를 합격할 때 그 실력으로 좀 더 실력을 가다듬어서 응시하니까 합격했더라고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에 대한 합격 수기는요, 영상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링크가 나와요. 웹디자인 기능사와 하나의 영상으로 합격 수기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요. 2016년 3회 때 전기산업기사는 불합격했어요. 두 번째 시험이었던 2017년 1회 시험도 불합격했는데, 두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뭐 그래도 하면 되겠다, 한 번만 더 도전하자 해서 응시한 2017년 2회 전기기사 시험에서 2전 3기 만에 전기산업기사 합격했어요. 그거에 대한 합격 수기는 동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원래 제 계획이었는데, 원래 하고자 하던 계획이었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응시를 하게 됐어요. 필기를 70점에 합격하고 실기로 넘었는데 액세스 프로그램 운영 방법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액세스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했어요. 어느 정도 액세스와 관련해서 실력을 올리고 나서 그때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날 응시하고 결과를 보니까 96점으로 합격을 했더라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대한 합격 수기를 보고 싶으시면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해놓았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전기기사를 한번 필기 도전해볼 생각이 더 없냐, 난 제 가족들의 제안이 있긴 했었어요. 그때 전기산업기사 최종 합격하고 나서 가족들이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근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도 명색이 기사라서 난이도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는 응시해봤자 불합격의 불보듯 뻔하다, 차라리 전기기사 필기시험은 다음으로 미루고 원래 내가 계획하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로 가자. 그래서 2017년 4회 시험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2018년 1회 대비로 해서 전기기사 필기시험을 도전했어요. 근데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너무도 아쉬워서 이번에는 출판사를 바꿔서 새 책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2018년 2회 전기기사 시험에서
간신히 합격했어. 그것도 회로 이론에서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 과락이었어. 정말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시험 이후로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제가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를 어떻게 합격했냐면요, 필기시험이 4과목이었거든요.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가. 근데 전과목 4과목이었는데 4과목 다 각각 60점을 맞은 거야. 그리고 실기도 2번 떨어지고 3번째에서 거기서 또 60점이 나온 거야. 그때 이후로 최고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전기 기사 관련해서 실기 시험에서 공부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매우 낮은 점수로 불합격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얻은 게 딱 하나 있어. 기사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남은 석 달간 진짜 죽자살자 공부해서 64점을 합격했어요. 전기기사 합격 수기에 대해서는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기사 합격하고 나서 정보 처리 관련해서 자격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당시 제가 내렸던 결론은요, 정보 처리? 정보 보안? 이쪽 관련 분야로 진출할 것도 아닌데, 막말로 내가 안철수 백신 연구소에 취업할 것도 아닌데 정보 처리 무엇? 이게 불과 3년 전 제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저는요, 2020년 2회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합격 수기를 통해서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불합격 수기를 밝힌 바 있어요. 영상 오른쪽 상단에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최종 합격 수기를 링크에 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제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과 관련해서 연속 낙방하면서 이제 내게 1,1급은 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보 처리 자격이 아무래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보다 분위기상 더 인정받는다,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처리는 그냥 남의 나라 얘기였어요. 정보 처리 자격은 그냥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나 취득하는 거야. 안철수 백신 연구소와 같이 컴퓨터 정보 처리나 정보보안 관련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야. 나 같은 기업 관련 전공자한테는 필요 없고 오히려 있으면 오버스펙이야. 나한테는 그냥 쓸데없는 자격이라고. 이런 태도로 정보 처리나 정보보안 관련한 자격에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있었다가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오히려 이제 전기기사를 취득했으니까 통신 관련 자격,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사나 정보통신산업기사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제 왜냐면 그것도 필사평 자격이니까 실기가, 그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책방에서 기웃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 해당 자격과 관련해서 그게 제가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서 자료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 필기야 제가 어찌 합격한다 쳐도 실기 교재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 정보통신 자격은 관련 자격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말자. 괜히 시간만 낭비하겠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자격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 생각에 아예 손을 놓게 됐어요. 정보통신 자격을 알아보는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정보 보안 자격을 알아보기도 했었어요. 어차피 정보보안 기사나 정보보안 산업기사 역시 응시 자격이 됐거든요, 저는. 근데 실기책 몇 페이지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내가 진짜 공부할 게 아니다. 이건 뭐 씨발 마냥 외계어고 개소리다. 이거 합격하는 사람은 컴퓨터 공학 관련해서 천재 아니면 진짜 외계인이다. 이 생각에 아예 미련 없이 돌아섰어요. 게다가 정보 처리 관련해서요. 제가 이러한 태도를 더 확고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격이 NCS로 개편된다 하면서 시험이 정말 헬 난이도로 어려워진다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첫 번째로 정보 처리 기사가 개편됐고, 두 번째로 개편된 게 정보 처리 기능사였죠. 정보 처리 산업기사는 이번 2021년 마지막 시험인가요? 그것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 기존대로 출제되고, 내년 첫 실기 시험부터 NCS로 개편된다 해서, 게다가 또 재작년인가, 이제 아무튼 그때 뭐 정보 처리 기사가 합격률이 뭐 거의 한 3, 4% 나왔었나요, 그때? 아무튼 가뜩이나 저한테는 필요도 없는 자격이고 진짜 뭐 개나 소나 취득하는 자격인데, 아무튼 그걸 계기로 해서요. 아, 그냥 난이도는 그냥 마냥 헬 난이도로 어려워진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 자격이 됐다. 그럼 뭐 취득할 필요도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요, 지난 건설안전 산업기사 최종 합격 수기를 통해서요, 정보처리 기능사와 공부를 병행했다는 사실을 넌저시 암시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건설안전 산업기사 최종 합격 수기를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해드리겠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처리 관련해서 자격은 취득할 필요가 없다 하더니, 그럼 왜 그걸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했냐고요? 작년 2020년 3회 정기기사 시험에서요, 뭐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도 합격했고, 2020년 3회 때 정기기사 시험에서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요, 갑자기 목표가 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소방설비 기사와 소방설비 산업기사 그 두 개 기계 분야 합격 수기를 통해서, 당시에 제가 기계 관련 학과 출신자고 기계 명칭이 들어간 자격 부재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넌지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콤플렉스가 해결되고 나니까 갑자기 목표가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그냥 붕 떠버린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목표를 찾아서 책방으로 갔어요. 발견한 자격 종목이 첫 번째 에너지 관리 기사, 두 번째 산업 안전 기사, 세 번째 냉동 건조 기계 기사, 네 번째 가스 기사,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물 산업 기사. 처음에는 그렇게 5종목으로 고민했어요, 제가. 냉동 공조 기계 기사는 필기책을 봤는데, 이건 내가 비비기에는 난이도가 꽤 많이 높아. 이건 좀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가스기사와 위험물 산업기사 봤는데 지금 당장 왠지 급하지는 않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너지 관리 기사와 산업 안전 기사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에너지 관리 기사로 갔어요. 결국. 근데 웬걸? 2021년 3월 7일 시험, 그리고 두 달 뒤 5월 15일 시험,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를 두 번으로 연속으로 낙방했네? 게다가 2021년 1회단은 꿈자리도 안 좋다니. 아니, 젠장 연력하게 해서 낙방까지 당했네? 아니, 낙제까지 당했어, 그냥. 게다가 또 6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상주 가서 택시 양수 교육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택시 양수 교육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면요, 저희 채널에 택시 양수 교육 인 상주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에 등재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때부터 이제 9월에 있을 4회 필기시험까지 시간이 아예 붕 떠버리더라고. 붕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뭐라도 소기의 성과는 내야겠다 해서 찾은 자격이 정보처리 기능사였어요. 그게 제일 만만했다 라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고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접수하고 응시 날짜를 6월 27일로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6월 28일부터 상주 가서 택시 양수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응시 날짜를 6월 27일 오후 2시로 잡아놓고 응시했어요. 책을 한 권 구매해서 일독하고 거기에 수록된 기출문제, 그리고 공개된 기출문제 4년치를 달달 풀고 시험장 가서 시험을 치렀는데 75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문제도 안 읽고 보기만 보고 찍었는데 그 정도 나왔어요. 시간을 보니까 10분 만에 다 풀었더라고. 그리고 6월 28일에 제 상주 가서 택시 양수 교육을 받고 올라왔어요. 4박 5일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실기책을 이제 구매하러 책방에 가게 됐어요. 선택지가 두 개였어요, 저한테. 필기책 출판사와 동일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라던 그 책, 이하 신화공이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이하 이기적인 책이랄게요. 처음에 이기적인 책만 갖고 공부했어요.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라, 제 신화공 그 책도 참고해서 결정하려 했는데 겉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었고 그걸 벗기는 순간 강제로 구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도 이기적인 책은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기적인 책을 구매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바라기 식으로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정보처리 기능사만 바라보기에는 뭔가 또 불안한 거야. 게다가 그때쯤에서 방송에서는 계속 안전과 관련한 공익 광고가 등판하는 거야. 그래서 자격 명칭에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간 자격을 찾아보자 해서 응시 가능한 자격을 찾아보니까 건설 안전 산업기사가 하나 남아있는 거야. 얼른 접수했죠. 건설 안전 산업기사 이외에는 아예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물론 얘는 합격했고 이제 이제 이에 대한 합격 소기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그러고서 8월 22일에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치렀어요. 두 문제를 실수로 했더라고. 판단 미스로 틀린 거야. 나중에 10월 1일에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발표 난 거 보니까 51점이 나온 거야. 제가 진짜 제 이마를 쳤어요. 그것만 판단 미스로 틀린 게 아니었어도, 그것만 맞았어도 합격이었던 거야. 근데 그건 그거고요. 건설 안전산업기사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 교재를 알아보게 됐어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교재 관련해서 이번에는 신화공 교재 그 책을 다시 접하게 됐어요. 시험에 나오는 공방 공부해라 이제 그 책을 다시 접하게 됐는데 근데 딱 내용을 봤어요 제가. 근데 이기적인 책보다는 특히 코딩 분야에서 뭔가 해설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때는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관련해서 시험을 이미 한번 치른 경험이 있는 경험자잖아요. 굳이 코딩 부분 때문이 아니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라 그 신화공 그 시리즈 그 책이 전체적으로 이기적인 그 책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시험 경향에 조금 더욱 가깝게 책을 집필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신화공 그 책을 갖다가 책을 샀어요 제가. 그래서 절반 정도 일독을 하다가 건설현장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가까워지고 나서 정보처리 기능사 공부는 잠시 접어뒀어요 제가. 이후에 건설안전 산업기사 동영상 실기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날이 11월 17일이었는데 17일 그날 포함하고 기능사 실기시험이었던 11월 27일 제외하고 딱 열흘 정도가 시간이 남더라고요. 정말 워드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고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공부했던 그게 있다 보니까 거의 그냥 속도전으로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했어요. 그냥 눈깔 뒤집고 밀어붙이다시피 했어요 제가.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책을 일독하고 거기에서 제가요 이제 기존에 있던 이기적인 책 있잖아요. 그걸 곁들여서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어떤 책으로 공부했냐고요? 필기책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으로 지금 그 책으로 공부했고요. 길버 출판사에서 나온 2021년판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책입니다. 기출문제는요. 여기서 폴레스 알파를 4년치를 인터넷에서 찾아내서 풀었어요. 문제가 2011년인가 그때까지밖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운영체제 부분에서 현재는 아무리 오래된 운영체제라 해도 윈도우 7을 사용할 거고 보통 윈도우 8 혹은 8.1 나아가 윈도우 10이나 혹은 맥킨토시 혹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할 텐데 왜 아직도 1997년쯤에 나온 윈도우 98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어야 하나? 이런 의문점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근데 오히려 기출문제 중에서만 나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길벗 출판사에서 나온 이 필기 교재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인터넷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강윤석, 김용갑, 김우경, 김종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기책 그 중에서도요. 8월 22일 시험 당시까지는 용진닷컴에서 나온 지금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책이에요. 2021년판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이른바 이기적인 시리즈 중 하나로 나온 이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강의영 용진정보연구소 공저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인터넷에서 역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에 응시한 그리고 12월 31일에 발표한 시험에서 공부한 책은 이 책입니다. 출판사는 길벗 R&D고요. 저자는 앞서 소개한 필기책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가격은 19,000원이고요. 역시 인터넷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IT 수험사와 관련해서 길벗 출판사의 책과 용진닷컴 양대 출판사의 책을 갖고 공부하셨다는데 두 책을 비교해 주세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장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단점은 나중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닷컴 책은요. 기능사 수준에서의 정보 처리 분야 관련해서 일단 수록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5회치가 있어요. 용진닷컴 출판사가 좋은 건 그냥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길벗 출판사의 책은요. 챕터별로 언제인지 기출된 문제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로 안내해줘서 참고하기가 좋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시험 경향을 기준으로 보면요. 용진닷컴보다는요. 길벗 출판사의 것이 성향상 더 가깝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요. 제가 잠시 그 길벗 출판사의 책을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주 잠시만요. 책을 꺼내야 돼서요. 잠시만요. 그리고요. 이제 길벗 출판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용진닷컴에 비해서 기출 문제에 더 충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부록이거든요. 요 지금 이게 부록으로 나와서 이렇게 얇은 게 또 하나 첨부돼서 오더라고요. 아무튼 용진닷컴에 비해서 기출 문제에 더 충실한 것 같고요. 본인 이제 그러니까 길벗 출판사 기준으로 해서 자사 홈페이지 통해서 책을 구매한 사람들한테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기출문제를 업로드해서 참고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용진닷컴 출판사 이기적 시리즈의 그 책은요. 기출문제가 1회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길벗 출판사처럼 기출문제 사후 제공 서비스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게 아무튼 그렇고요. 양대 출판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어쩌면 지금 이게요. 언급한 양대 출판사 책의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용진닷컴 책은요.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요. 진짜 답답하다 싶을 정도.
제가 영진닷컴의 그 책을 지난 2021년 5월인가 구매를 했는데요. 기출문제라면 수록된 것이 2020년 1회 당시 출제된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럼 씨발 진짜 시험 경향을 어떻게 파악하라는 거야 진짜. 기본 서류 하라고요? 아니 이러실 거면 출판사로서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진짜. 아 진짜 답답해서 이럽니다 제가. 물론요 제가 영진닷컴 그 책으로 공부하면서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길버 출판사 그 책으로 공부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능했던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업데이트가 너무 늦으니까 실전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막말로요. 요즘 알고리즘은 출제도 안 하던데. 그리고 알고리즘이 책에 뭐 수록되어 있다니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책을 실전에 맞게 다시 고쳐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진닷컴 출판사 관계자분들은요.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버 출판사는요. 출제 경향만 보면요. 그리고 영진닷컴에 비하면 정말 최적의 교재인 건 확실해요. 근데 길버 출판사 책도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교재는 아니야. 뭔가 좀 불만이 나오더라고. 파이썬 관련해선 사실 몰라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수록이 되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다 라는 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니 뭐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영진닷컴에 비하면은 수록되어 있는 문제의 양이 다소 좀 뭔가 2% 정도 양이 아쉽다? 2% 정도 아쉬웠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상 문제 뿐이어도 좋으니까 그 양을 조금 더 많이 수록해 주셨었으면 좋아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아쉬움도 남게 되네요. 마지막으로요. 합격 인증을 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공포와 패닉 등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그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모두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생계를 잃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타깝게 생애를 마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 12월 24일에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올해 2021년 소띠의 해로선의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호랑이의 해에는 다들 건강히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건강히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지나기 전에 바로 합격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기시험을 응시하러 갈 때마다 드는 생각보다는 종종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개별적으로 건설안전 산업기사 실기를 응시하러 가니까 건설안전 분야 관련해서 제가 공부한 그 책의 출판사, 세화 출판사 등등 메이저 출판사가 서너 곳이 존재하는데
전부 다 그 메이저 출판사의 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건설안전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면서 고시내 출판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원하던 상황이고 건설안전기사는 원하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화출판사 책을 봤는데 필답형 문제만 기사와 산업기사로 한 덩어리 묻고 동영상 시험만 기사와 산업기사 한 덩어리 묻고 집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거기서 감점 요인이 발생하더라고요. 가격이라도 저렴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세화출판사 책은 각각 34,000원으로 본 기억이 있어요. 저도 자격 공부 관련해서는 되도록 돈을 아끼지 않으려 하는데 물론 세화출판사 방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당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고시내 출판사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보처리 기능사 두 번째 실기시험을 응시하러 가니까 시험장에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응시하러 온 사람들 중에 두세 명 빼고 전부 길벗 출판사 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두세 명 정도만 영진닷컴에 그 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당시 길벗 출판사에 그 책을 들고 있었고요. 정보처리 기능사 관련해서 첫 번째 실기시험 당시에는 누가 어느 출판사의 책을 들고 있는지 자세히까지 안 봤어요. 언뜻 봤는데 길벗 출판사 영진닷컴 거의 반반이었어요. 이거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사람들 보는 눈이나 관점이 거의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